안녕 제리들, 제시입니다. 오늘은 쌈물을 이미 떼고 왔습니다. 아씨, 오늘도 피부가 더럽구만. 한 2달 전에 아쿠아필링 받고 나서 확 뒤집혔잖아요. 진짜 모공 하나하나에 피지가 다 찼었거든요. 계속 압출하고 진정관리하고 하면서 지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오늘은 어떤 메이크업을 할 거냐면은 가을이 됐잖아요. 그 전에 사용했던 뭔가 핑키시하고 퍼플리시한 그런 섀도우가 더 이상 안 끌리고 약간 누드톤, 살짝 고구마 느낌이 나는, 호박 고구마! 그런 느낌이 나는 컬러가 구미가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베이지크의 어텀 브리즈 발라보니까 컬러도 되게 예쁘고 지속력도 좋고 발랐을 때 친구들이 예쁘다고 했어요. 그럼 예쁜 거 아니야? 그리고 누드립도 구매를 했습니다. 쿨톤 누드립 검색을 해가지고 몇 가지가 나왔는데 나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누드립이라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는데 내 입술 색깔이랑 정말 비슷해. 샤넬의 804번 마우비 누드라는 컬러입니다. 이 2개를 새로 구매를 했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거 화장품 섞어가지고 할 거예요. 향수를 먼저 뿌리고 시작할까? 이제 구매를 할 때가 됐습니다. 조말론의 와일드 블루벨 사용했었거든요. 거의 다 썼어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 산 지역에 가서 상쾌한 아침에 일어나서 맡을 법한 그런 향? 그런데 좀 세련된 느낌으로 옅은 바탕을 해볼게요. 저는 늘 그랬듯이 땡 클라리피크 하이드레이팅 파운데이션 P01이랑 P02 여기에 샤넬 메이크업 베이스 한 방울 톡. 예전에는 제가 프라이머를 썼었는데 모공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안 쓰려고요. 파우더 처리도 이제 안 하려고요. 그냥 요철이 있든 말든 어쩌겠어. 내 얼굴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걸. 이렇게 한 다음에 펴발라요. 많은 제리들이 남편분과의 연애 스토리 뭐 이런 걸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자기 얘기가 나오는 게 남사스럽대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실내형 관종이지만 자신을 드러내고 홍보하는 거에 조금 익숙한 편이란 말이에요.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물론 뭐 내 생활에 지장이 있다 막 이런 건 좀 싫긴 하지만 그냥 집에서 찍어서 올려서 그런지 여하튼 제 남편은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하고 제 영상에 음성 들어가는 것조차 싫어합니다. 아니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내 사진 찍어주는데 남들이 나를 찍어주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부담스럽대. 어이가 없어. 모델을 보지 누가 사진 찍어주는 카메라맨을 보나요? 안 보잖아. 그래서 연애 스토리는 못할 것 같고 대신에 어떠한 조건으로 남편을 셀렉을 했는지 말이 이상한가? 어떠한 조건을 갖고 남편감을 받는지? 아무튼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야겠다 할 때 나만의 조건들을 딱딱딱 세워놓잖아요. 그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걸로 결혼 양력으로 하면은 6년 연애하고 결혼 6년 이 한 남자만 12년째. 최근에 성향 테스트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연애, 사랑 관련된 테스트를 해봤는데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한다고 그런 결과값이 나왔어요. 계산적이란 말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설계하고 계산적으로 다가가고 이런 게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물고기를 찾아봤죠. 저는 굉장히 공평하고 평등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내로남불 아나무인. 아무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고 나랑 비슷한 사고방식을 갖고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도 비슷해야지 제가 눈치를 안 보고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남자 집안이 나보다 더 잘났어. 그러면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못살게 굴고 업신여기고. 저는 자기애도 세고 자존심도 세가지고 그 꼴은 정말 못 보거든요. 내가 길을 펴고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되는 게 1번이라서 저보다 월등히 막 잘난 사람을 바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스펙이 나보다 너무 또 다 딸린다 하면은 일단 저도 조금 싫을 것 같고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용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플러스 그릇이 넓다면 괜찮겠지만 자격지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저는 좀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된통 당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왜 어렸을 때 소세지 먹고 체했어. 그러면 소세지 안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특정 사람들한테 상처를 좀 받았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공통적인 특징?
그걸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 친구도 유유상종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조건이랑 편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부터 했죠. 어떻게 보면 좀 일찍 한 편이긴 한데 자취를 19살부터 했잖아요. 대학교 때문에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좀 살다 보니까 외롭더라고.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아기를 낳는다 이런 건 아니고 남편이 빨리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했던 것 같아요. 한 대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마음 가는 대로 본능적으로 끌리는 대로 연애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조건을 따지면서 봤던 것 같아. 그래서 29살에 결혼했거든요. 요즘 시대로 보면은 조금 일찍 한 편이던데 이왕 결혼하는 건 저는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이라는 거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심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일단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집을 사야 되겠다는 게 목표가 1순위가 되거든요. 사면은 얼마나 마음이 편해. 저도 당연히 대출을 끼고 샀습니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효리 언니가 말했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 연애까지 하면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맞춰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은연중에 스트레스여서 그래서 빨리 임자를 만나는 게 좋아요. 제가 좀 낯짝이 두껍고 내숭이 없는 성격이야.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다 하면은 그냥 막 대시를 해. 아무렇지 않아. 연락처 주세요. 막 연락처 따고. 근데 그렇게 좀 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만나봐도 몇 번 만나보면은 그 매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외모에서 나오는 그런 매력은 유효기간이 짧은 것 같아요. 차은우, 비. 그렇게 존잘남을 만나보지 못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외적인 거에서 나오는 매력은 쉽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배우자는 이러한 매력이 싹 다 없어져도 내 마음에 들 수 있는 거는 뭘까? 눈썹을 그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눈썹은 이 베네피트 3.5번. 나랑 가치관이 맞고 비전이 같고 꿈의 크기가 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욕심이 많은데 남자가 욕심이 없어. 그런 발전이 없겠지. 그냥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의리로 이루어진 사랑 이런 걸 조금 더 선호를 했던 것 같아. 배우자에 있어서는. 왜 영화 더 파운더 보신 분 있어요? 맥도날드 CEO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모르게 좀 찜찜하다. 재밌긴 한데 찜찜하다 이런 평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얌체 스타일이었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원래 있었던 부인을 버리고 프랜차이즈 점주 미팅을 갔다가 점주 부인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나는 그 여자가 예뻐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원래 부인은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돈만 벌어다 주면 좋겠고 막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말이 안 통해. 비전이 안 맞아. 꿈의 크기가 안 맞아. 절대. 그릇이 그냥 달랐어. 그 여자는 얘기를 하면은 사업 구상이 막 절로절로 떠오르고 진행이 착착착 되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막 극대화되고 얼마나 재밌겠어. 둘이 시너지가 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나는 말이 잘 통하고 꿈의 크기가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이혼을 안 한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같은 영화를 봐도 사람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은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육체적인 사랑이 잘 맞는 사람 이런 것보다는 비즈니스 서로 일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람,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내 길을 잘 펼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대화가 잘 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내가 또 봤던 조건은 일단 1차적으로 종교, 정치색, 그리고 집안 환경 이거를 가장 먼저 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 개는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바뀌지 않는 불가변성의 속성인 아이들이잖아요. 정치색,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지방 사람들은 무조건 이 당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당을 뽑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결국은 경제적인 조건이랑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종교가 있다면 강압적인 분위기인지 아닌지
또 되게 중요한 거죠. 너 무조건 교회 가, 너 무조건 성당 가 이러면은 또 싫거든요. 저는 약간 청개구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시키면 오히려 더 하기 싫어.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해야지 그게 진짜지. 그래서 저는 회사 다니는 게 조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집안 환경이죠. 이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고, 이 집안 환경이라는 게 막 돈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가정이 화목한지. 어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둥글둥글한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서 너무 이기려 하지 않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종교, 정치, 집안 환경은 남자의 배경을 보는 조건이라 할 수 있고, 그 남자만 봤을 때는 또 어떤 조건을 받냐. 수다를 떨다 보니까 화장이 진도가 안 나가네. 컨투어링을 먼저 해볼게요. Too cool for school. 저는 쿨톤 팔레트를 씁니다. 남자만 딱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조건을 보냐. 왜 여자애들이 소개팅 해줄 때 3가지 조건만 말해봐. 그러면 이거에 부합하는 아이를 최대한 찾아줄게 이러잖아요. 키, 학벌, 집안 환경 요거였거든요. 키는 1차적으로 제가 작은 남자는 성적으로 매력을 못 느껴가지고, 그래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키가 180이 넘었었어요. 이때까지. 학교 되게 저는 중요하게 봤어요. 학교야말로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고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지표? 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능을 망해가지고 평소 갈 수 있었던 그런 학교보다 못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컨디션 조절하고 이런 것 또한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집안은 소개팅으로 조금 알기 힘들긴 하죠. 정말 친한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않은 이상. 그런 면에서 저는 선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선을 봤을 거야. 저는 개인적으로 소개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진짜 괜찮은 남자면은 본인이 갔지 왜 남줘? 물론 그 친구가 정말 괜찮은 남자친구를 미리 사귀고 있다 하면은 소개해 줄 수도 있지. 그런데 진짜 괜찮은 남자는 남 주고 싶을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튼 집신도 짝이 있다고 갑자기 대학교 3학년 때 남편이 뿅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뉴페이스는 아니고요.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싸이월드로 다시 연결이 됐거든요. TV는 사랑을 싣고가 아니라 싸이월드는 사랑을 싣고. 아니 이게 실제로 보면은 콧등이 딱 서 있으니까 입체적이어서 전혀 넓어 보이지 않은데 2D로 화면으로 봤을 때는 동그랗고 넙대대해 보이고 코도 좀 커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어쩌겠어. 2D에 맞춰서 열심히 깎아봐야지. 이렇게 화장하는데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하는 제리도 있었는데, 평소 화장하는 거는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렇게 수다 떨면서 하니까 오래 걸리지. 참고로 남편이 일촌 신청했어. 동창이란 말은 즉슨 동년배이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 결혼식 당일날 이 집이랑 결혼했어? 막 이런 말 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 사촌 이모랑 우리 시어머니랑 아는 사이라니까? 뭔가 보험이 든 느낌이었어요. 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믿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이 사람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아요. 워낙 거짓말 하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뭔가 더 잘 살아 보이게끔, 더 있어 보이게끔 포장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아무튼 그런 거를 어떻게 초면에 알고 배우자를 선택을 하겠어. 그런 면에서 우리 남편은 보장된 사람? 갑자기 생각났어. 우리 시어머니가 그래서 너는 우리 아들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랑 정말 닮은 구석이 많아서요 라고 했더니 너도 성격이 지랄 맞니? 네, 저도 한 지랄합니다 이랬지. 쉐딩을 대체 언제까지 할 테니까. 아니 요새 여기 진짜 실 리프팅 하고 싶을 정도로 여기가 너무 처졌어. 이렇게 했을 때 뭐 해야 되지? 블러셔를 해볼까요? 블러셔 저 이걸로 할 거예요. 얘를 그냥 스펀지에 묻혀서 빠르게 톡톡톡. 색깔이 진하긴 한데 잡티 없이 깨끗한 피부에 딱 이거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잡티가 많고 요철도 많아요. 이왕 한 김에 립까지 먼저 할까요? 봐봐요. 진짜 내 입술색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입술색이 제일 처음엔 붉었다가도 피곤하면 입술색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샤넬 잉크 퓨전 딱 착색이 돼요. 착색. 그래서 오랫동안 색깔 유지가 돼서 좋더라고요. 손으로 했을 때
벨벳 느낌이 나요. 뭔가 보송보송해. 컬러가 이게 더 정확한가? 저 카메라 바꿀 거예요. 조만간 영상미가 생길 겁니다. 지금 영상미 없어. 빠르게 해야겠다. 너무 수다를 많이 들었어. 이거 쓰고 이거 씁니다. 눈두덩이 전체 바르고 그 다음에 중간 이렇게 섞어서 바르고 아이라이너 경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얘를 눈알 튀어나온 부분에 이렇게 바르는 정도로 한 듯 안 한 듯. 컬러가 얼그레이 컬러 같은 느낌이에요. 베이지인데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베이지. 언더는 로아르 거. 애교살 살았죠. 아 맞다, 갑자기 TMI. 저 가르마를 바꿨는데 원래 여기였다가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또 다시 두피 문신 하러 갈 거예요. 이쪽에 두피 문신 한 지 벌써 한 2년이 넘었잖아요. 이제 부작용은 없는지 막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부작용 없어요. 부작용 없으니까 다시 하지. 색깔 빠짐은 있는데 어떻게 빠지냐면은 문신을 하면은 퍼렇게 빠지고 갈색처럼 빠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빠지지 않고 스님 머리 색깔. 그렇게 좀 연해지는 느낌? 아, 나 뷰러 안 했어. 뷰러. 시세이도가 동양인 눈에 딱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이랑 저랑 또 비슷한 점은 직업은 서로 다른데 성격이 되게 비슷해요. 직업의 성격.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들어보고 그거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게끔, 회사가 더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남편도 투자자이다 보니까 대표를 만나고 그 회사가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동질감이 있는 것 같아. 서로 약간 윈윈이 되는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부채꼴 모양으로 한 번 더 음영을 줍니다. 눈이 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거든요. 가운데 촉촉촉. 예뻐. 촉촉. 늙었어. 내가 늙었다고 생각이 될 때 뭔가 뭘 할 때마다 추임새를 넣어. 아이고, 내가 내적으로 나이 드는 거는 성숙해지고 훨씬 지혜로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긍정적인데 외적으로는 늙고 싶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동안 소리 들으면서 늙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또 애를 낳으면 달라지려나? 원래는 치카이 치코만 썼는데 메이블린이 집에서 굴러다니길래 새거가 굴러다니길래 깠습니다. 그런데 윗 속눈썹에는 이 메이블린이 더 슉슉슉슉슉 잘 되는 것 같아요. 언더는 치카이 치코로. 그 다음 하이라이터. 저 아래. 마지막으로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도는. 염증이 심해가지고 립 라이너로 라인을 한 번 더 따줄게요. 오버립으로 끝! 예쁜가요? 짠짠. 내 고데기 머리 상하니까 오늘 안 할래요. 그냥 화장만 할래. 나이가 드니까 여기가 약간 꺼지는 거예요. 이쪽 왼쪽은 되게 매끈하게 얼굴 라인이 내려오는데 여기는 한번 여기가 살짝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작근이 있지도 않은데 그냥 여기 살이 빠진 거지. 그래서 이렇게 내리려고 가리려고 옮긴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쁘지 않나? 조금이라도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각도와 스타일을 계속 찾고 있어요. 제리들도 요즘 뭐 화상 채팅이니 뭐니 해서 영상 찍을 일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모니터링 해보면서 조금씩 찾아보세요. 크게 어렵지 않은 선에서 바꿀 수 있는 구석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끝내지?
제리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죠.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편은 나에게 로또 같은 존재다. 졸라 더럽게 안 맞아. 안녕.